함께 해볼까요? 가지고 있는 세계 지도를 열어보세요. 책장에 꽂혀있는 지도책도 좋고 온라인 버전도 좋아요. 물로 덮인 광활한 지역을 보세요. 지구 표면의 71%입니다. 그건 전 세계의 바다에 있는 소금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4대양 사이에는 어떠한 경계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양학자와 전 세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바다를 4개의 다른 지역으로 나눴어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저. 그리고 여기 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과학계가 최근 5번째 수역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남빙양이라고 불리며 원래 4대양 중 3개가 경계를 접하고 있어요. 남빙양은 남극 대륙과 지구 아랫부분을 감싸고 호주와 아프리카 남부, 남아메리카와 닿습니다. 왜 이 해양이 특별할까요? 그리고 과학계는 왜 이 해양을 인정했을까요? 더 중요한 건 그곳에는 어떤 신비한 생물이 숨어 있을까요? 함께 알아봐요. 남극해 혹은 남빙양은 1937년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2판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정말 긴 이름이죠? 그 당시에 이 단체는 남극해를 분리된 수역으로 구분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해양이란 땅을 둘러싸는 수역이 아니라 땅으로 둘러싸인 수역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기준은 2000년에 재고됐고 이 해양을 공식 목록에 포함하기로 투표했어요. 또한 흔히 사용되는 남극해보다는 남빙양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마침내 그 단체는 이 해양이 남위 60도에서 끝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어요. 하지만 이 해양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글쎄요. 많은 전문가들은 겨우 3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이건 세계에서 가장 어린 해양입니다. 지구 발달 초기 단계에 남극 대륙과 남아메리카가 서로 멀어졌을 때 만들어졌어요. 이곳의 독특한 해류는 남빙양의 특이한 구성 요소 때문인데 물이 얼음 대륙 주변을 흐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남극 환류라고 불리며 놀라운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초당 엄청난 양의 물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빙양에 관한 논쟁 중 일부 또한 이 놀라운 해류와 관련이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해류가 남빙양의 물을 근처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물과 분리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빠르게 순환하는 해류만이 남빙양으로 간주돼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수의 과학자들은 해류가 실제로 특정 지리적 위치로 수역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명명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들은 해류의 물이 다르다고 믿어요. 구성 요소 면에서 북극해의 물과 다른데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많은 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이 새로운 수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빈번한 사이클론 같은 폭풍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폭풍우는 얼음덩어리와 바다 파도 사이의 큰 온도 차이 때문에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폭풍에 우연히 휘말린 선원들에게는 헤쳐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 바람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강한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들은 때때로 튀어나오는 빙산과 낮은 표면 온도도 경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곳의 일부 빙산은 수백 미터 이상까지 뻗어 있고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존재할 수 있어요. 위도 50도에서 70도 사이는 1년 내내 몰아치는 폭풍 때문에 분노의 50도대 또는 비명의 60도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경치도 독특해요. 사람들은 남빙양의 빙하가 세계 어느 곳보다 더 푸르고 공기도 더 차갑고 산도 더 위협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곳에 살고 있는 신비한 생물들을 살펴보죠. 수천 종의 야생동물이 이곳에만 서식하고 세계 어디에도 살지 않습니다. 바다 돼지라고도 불리는 이상한 종류의 해삼부터 시작할게요. 이것들은 남극 앞바다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 돼지라고 불릴까요? 분홍색을 띠고 둥글둥글하고 통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작은 꼬리와 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돼지처럼요. 모래와 침전물을 여과하면서 이곳의 수질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남극해 바닥에 사는 호프개도 있어요. 남빙양은 냉수 환경이지만 개는 따뜻한 물에 주로 살기 때문에 호프개는 화산 분출구에 의해 만들어진 온기 주변에 모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온기와 먹이를 얻어요. 호프개가 큰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분출구 입구 공간을 채웁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냐고요? 그건 개의 풍성한 가슴털이 배우 데이빗 하셀호프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완전히 투명한 물고기를 본 적 있나요? 남극에 이 바다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물고기는 실제로 존재하고 남극 빙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물고기의 내부를 볼 수 있어요. 완전히 투명해요. 그건 투명한 피부에 적혈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물고기의 특별한 능력은 남빙양이 차가운 물에서 몸이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고 헤모글로빈이 함유된 붉고 진한 피 대신에 남극빙어는 몸 전체를 더 쉽게 순환하는 묽은 피를 가지고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자, 이 물속에 괴물이 숨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믿어요. 최근에 연구 덕분에 심지어 비디오 영상도 있어요. 호주 연구원들은 남빙양 해저 근처에서 헤엄치고 있는 이상하게 생긴 생물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분홍색 덩어리 같은 물고기는 작은 지느러미 한 쌍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마치 오븐에 넣은 전기닭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별로 알고 싶지 않네요. 그 괴물을 확인하는데 약간의 시간과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해삼의 일종으로 밝혀졌는데 머리 없는 닭 괴물이라는 특이한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생물이 1800년대 후반부터 존재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거의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극 동쪽 해안에서 꽤 멀리 떨어진 멕시코만에서 발견되었을 때 단 한 번 영상에 담긴 것이 전부였어요. 이 생물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바다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고 먹고 번식하는지 등에 대해서요. 황제 펭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펭귄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황제 펭귄은 이 특정 지역에 사는 펭귄 중 하나이고 또한 펭귄 중에서 가장 큰 종입니다. 황제 펭귄이 특별한 이유는 해빙 위에 서식지를 만들고 대부분은 결코 육지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아빠 펭귄들은 알을 품는 동안 몸무게의 거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또한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어느 새보다 더 깊이 오래 잠수할 수 있어서 최대 213m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먹이를 모으는 동안 한 번에 18분까지 잠수할 수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아직 신비한 남빙양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남빙양이 독특하고 과학자들은 광활한 우주를 계속 탐험하면서 해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남긴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뜨거운 슈퍼지구부터 축구공 모양의 세계까지 2022년에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정말 놀라워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외계 행성 발견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이니까요. 첫째, 새로운 유형의 외계 행성. 적색 외성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과학자들은 그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액체 또는 얼음 형태의 암석과 물이 반반씩 섞인 새로운 유형의 외계 행성들을 발견했어요. 연구진은 이 행성들이 얼음 물질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표면 온도가 얼어붙는 빈결선을 지나는 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곳까지 더 가까이 이동했어요. 이 발견은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물로 가득 차 있지만 바다로 덮여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행성 중 하나가 다음 지구 2.0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두 번째, 목성 크기의 세계. 우리 은하계에 숨겨진 목성처럼 거대하고 신비로운 행성을 상상해보세요. 379광년 떨어진 별 궤도를 도는 행성 중 하나가 최근에 발견됐어요. 이 행성은 TOI 2180b라고 이름 지어졌고 모두들 이 행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이 행성은 별 궤도를 도는데 무려 261일이 걸리는데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먼 가스 거성보다 훨씬 긴 시간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행성의 온도는 평균 영하 112도로 놀라울 정도로 온화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목성과 토성의 온도는 약 영하 138도예요. 이 행성은 우리가 발견한 거대한 외계 행성과 목성 사이의 다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이 행성은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조만간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시다. 세 번째는 헐크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표면이 녹은 마그마로 덮여 있고 1년이 반나절밖에 지속되지 않는 곳입니다. 과학자들이 행성 헐크라고 부르는 외계 행성 TOI-1075b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슈퍼 지구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거대한 행성 중 하나입니다. 모별에 근접해 있어서 표면 온도가 1050도에 달할 정도로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어떤 형태의 물이라도 순식간에 증발하고 공기는 기화된 암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인상적인 건 열뿐만 아니라 그 크기입니다. TOI-1075b는 지구 질량의 거의 10배에 달하며 지금까지 발견된 슈퍼 지구 중 가장 거대한 행성 중 하나예요. 하지만 신비로움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14.5시간에 불과해서 같은 크기의 행성 중 가장 짧은 공전 주기를 기록합니다. 카탈로그에 추가된 흥미로운 행성이죠. 네 번째, 비운의 새 행성. 천문학자들은 서서히 사라져가는 별들 옆에서 위험한 춤을 추며 돌고 있는 세 개의 행성이라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이런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목성과 비슷한 크기의 이 거대한 가스 행성들은 서서히 사라져가는 별과 너무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벼랑 끝을 걷는 것과 같아요. TOI-2337b라고 불리는 행성을 예로 들게요. 이 행성의 궤도는 100만 년 이내에 모성에 불타는 품으로 곧장 돌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저도 없겠죠. 이 별들은 마지막 날에 접어들면서 블랙홀처럼 주변 행성을 끌어당겨 궤도를 바꾸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행성이 별에 가까워질수록 대기가 가열되고 팽창하여 밀도가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성의 연구는 우리 태양계의 진화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바륨 대기를 가진 행성. 이 뜨겁고 타오르는 두 행성은 각각 외계 행성에서 발견된 가장 뜨거운 원소인 바륨으로 만들어진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스프76b와 와스프121b로 알려진 이 행성은 뜨거운 목성이라고 불리는 초고온 가스 거대 행성으로 항성과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 행성들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불덩어리처럼 한쪽 면이 별을 향하고 있으며 철과 다른 금속을 증발시킬 만큼 뜨거운 온도로 가열됩니다. 하지만 뜨거운 철 증기가 행성의 서늘한 밤하늘로 날아가면서 액체로 변해 철비로 떨어집니다. 이 행성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륨은 철보다 약 2.5배 무거운 중금속이에요.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이 행성의 대기 상층에서 바륨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풀어야 할 미스테리이자 퍼즐이죠. 이런 행성에 착륙하여 하늘에서 철비와 무거운 바륨이 내리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끔찍할 거예요. 여섯 번째는 축구공 행성입니다. 우주 애호가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얼마 전 축구공 모양의 행성을 발견했는데 이 행성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다른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1000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매우 뜨거운 외계 행성인 와스프103b를 소개합니다. 이 가스 거성은 모별에 너무 가까워서 강력한 중력에 의해 모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모양이 바뀌는 재미있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귀중한 과학적 발견이기도 합니다. 행성이 별을 통과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행성의 변형을 측정할 수 있었죠. 이는 마치 움직이는 행성의 스냅샷을 찍는 것과 같아서 이런 행성이 견딜 수 있는 극한 조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죠.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일곱 번째, 황도광. 우주괴담을 들어보실래요?
중국의 과학자들과 고등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세계의 외계 행성에서 으스스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은 지구에서 해질녘에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빛인 황도광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섬뜩한 빛의 쇼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계의 구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어두운 곳에서 일몰을 바라보는데 어둠 대신 삼각형의 빛이 나타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황도광입니다. 태양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먼지 입자, 소행성 및 해성의 잔해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인해 발생하죠. 연구팀은 47개의 잠재적 거주 가능 외계 행성을 분석한 결과 케플러 69c, 케플러 1229b, 케플러 395c로 명명된 3개의 슈퍼지구에서 이 빛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으스스한 현상 그 이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외계 행성계의 소행성과 해성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밝혀낼 수 있죠. 그래서 멋지죠. 8번째, 규산염 구름이 있는 행성. 신비와 경이로움에 쌓인 낯설고 이국적인 세계인 VHS-1256b를 소개합니다. 가정용 비디오 녹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구름은 모래로 만들어져 있고 하늘은 영원히 붉게 물든 곳이에요. 공상과학 소설의 소재가 아니라 나사의 뛰어난 인재들이 실제로 발견한 것입니다. 천문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갈색 외소 외계 행성이에요.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서 목성의 20배에 가까운 크기지만 별은 아닙니다. 그 중간쯤에 있는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우주의 수수께끼 같은 존재죠. 하지만 VHS-1256b의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대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상한 세계가 모래와 비슷한 규산염 알갱이로 이루어진 두꺼운 구름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외계 행성에서 이런 종류의 구름이 발견된 건 처음이며 우주에 대한 생각과 지구 밖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발견이죠. 2022년은 외계 행성의 세계에서 놀라운 발견과 획기적인 발견으로 가득 찬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광활한 우주를 계속 탐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경이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계속 찾아봐요. 별들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 모르니까. 미래의 멋진 건물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인공지능이 건축의 세계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인공지능은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건축가에게 신선한 충격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새 도구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세요. 우선 도시가 얼마나 바쁘고 압도적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도시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순항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AI 덕분에 교통 흐름이 꿈처럼 원활해져요. 더 이상 끝없는 정체는 없습니다. 도시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파악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마치 구석구석에 슈퍼히어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가 쌓이는 일은 이제 잊으세요. AI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도시를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교통부터 안전, 심지어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도시,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센서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곳에서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통해 도시 계획가들이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길을 걷다가 특별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곡선과 특징이 다른 건물들과 차별화되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대자연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천재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 가지의 놀라운 건축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매우 똑똑한 디자인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건축가를 위한 AI 지원 설계 소프트웨어의 역할입니다. 수많은 설계 옵션을 생성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가장 적합한 자재와 건물을 위한 완벽한 배치 등을 고려하죠. 또한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치를 계산하여 건물의 설계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물을 절약하며
폐기물을 전문가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그 결과는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축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미래의 도시 풍경에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건축물들이 곳곳에 자리 잡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멋진 미래형 건물은 어떠세요? 이 놀라운 건물은 전통적인 벽돌과 모르타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건물은 3D 프린팅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건축가는 AI의 도움으로 모든 복잡한 세부 사항을 설계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현장 조건이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입력했어요. AI 알고리즘은 설계를 최적화하는 마법을 발휘하여 놀랍도록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3D 프린팅은 기본적으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멋진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마법의 기계와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물이 예쁠 뿐만 아니라 튼튼하기도 한지 확인하기 위해 AI가 개입합니다. 미래의 도시에서 3D 프린팅은 건축가를 위한 최고의 도구가 될 거예요. 3D 프린팅을 통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부터 복잡한 디테일까지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하지만 AI는 건물을 멋지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아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래형 오피스 빌딩에 들어섰다고 가정해보죠. 기분에 따라 조명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온도가 완벽하게 설정됩니다. 이 미래형 건물은 사람처럼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어요. 조명을 제어해서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조도를 유지합니다. 온도를 관리해서 항상 아늑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요. 심지어 보안을 주시하고 작은 문제가 큰 골칫거리가 되기 전에 해결하죠. 즉, 스마트 빌딩은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해서 지구와 비용을 절약합니다. 멋진 점은 이 모든 것이 유일한 가능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층 빌딩을 수직숲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최근 인도의 한 건축가는 인공지능의 힘에 매우 흥분했어요. 그래서 그는 미드전이라는 이미지봇과 협력해서 미래의 비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루한 로봇 세상 대신 멋진 무언가를 목표로 했어요. 유토피아 기술, 미래형 타워와 같은 텍스트 프롬프트와 함께 건축가와 AI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드저니는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건물이 울창한 수직숲으로 뒤덮이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조형물로 장식된 세상을 상상해냈습니다. 그들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했어요. 건축가인 마나스 바티아는 AI의 잠재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는 AI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보고 있죠. 건축가와 AI가 협업해서 놀라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미래를 상상하죠. 바티아는 프로젝트에서 AI에게 공생과 속이 빈 구조물을 상상해보라고 요청했고, AI는 속이 빈 나무 속에 자리 잡은 아파트 사진을 보여줬어요. 건물 자체가 살아 숨쉬는 자연의 일부가 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바티아는 건축에서 자연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포용하는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무를 중심으로 지어진 건물부터 온도를 조절하는 파사드까지 그는 건축과 자연을 조화시키는데 모든 것을 바칩니다. 바티아 같은 건축가와 AI의 초능력 덕분에 도시의 미래는 놀랍도록 발전할 거예요. 자연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하세요.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손꼽아 기다려봅시다. 나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단단한 벽돌이 아닌 풍선으로 만든 고층 빌딩은 어떨까요? 바르셀로나의 건축 사무소인 주모는 인공지능의 마법을 이용해 이 흔들리는 구조물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팽창식 상부 구조물은 하늘의 조명 풍선처럼 미래도시 위로 솟아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이 풍선 건물이 지속 가능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높은 높이까지 펌핑할 수 있고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데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재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로 구동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휴, 미래는 로켓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건축가의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인공지능을 현명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계가 건축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인공지능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으깬 바나나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건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진 않으시겠죠? 게다가 인간에겐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란 점이에요. 인공지능에는 감성 지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인공지능은 똑똑한 천재지만 인간이 공간에서 갈망하는 감정과 분위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디자인에 인간의 손길, 즉 집에 온 것 같다 할 수 있는 따뜻하고 포근한 요소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AI는 아직 학습 중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라서 인내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디자인이 엉성해지거나 건물이 뒤죽박죽 퍼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방가르드한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일반인에게도 그럴까요? 사양할게요. 그러니 미래가 워프 속도로 펼쳐지는 지금 건축 분야에서 AI의 경이로움을 받아들여 보세요. 하지만 그 탁월함과 인간의 손길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린 함께 건물의 기능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담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모험이죠.